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근육공략소 전정환 트레이너. 오늘 구독자분과 한번 솔루션 시간. 자, 오늘 민규님이시죠. 자, 민규님이랑 같이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볼 건데, 자, 민규님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어깨 쪽에 좀 근육이 좋지 않고 견갑이 좀 거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운동할 때 불편해서 이제 솔루션을 받고자 제가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통증이 좀 느껴지신다는 건데, 주로 어떤 운동하실 때 통증이 좀 느껴지고 어떤 방식의 통증이 느껴지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깨가 좀 들리다 보니까 이제 가슴 운동할 때 어깨가 좀 찝히고 통증이 좀 많이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좀 앞에서 찔피는 느낌이 좀 있으시고. 네, 평상시에 있을 때도 걸리는 느낌이 계속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운동할 때 계속 신경이 쓰여서. 자, 그러면 평소에 그 걸리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 오래 앉아 있거나 좀 앞으로 어깨가 말린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되면 좀 충돌나는 불편한 느낌이 좀 느껴지시는 건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될 텐데, 사실 민규님과 일단 사전에 만나서 운동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잘 보여드릴 건데, 이제 민규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통증 없는 벤치프레스 오늘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민규님과 함께 운동을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왼쪽 어깨 아프시다 그랬죠? 네. 자, 그럼 왼쪽 어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조금 뒤로 빠져 있기는 한데 근육량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한 거를 스스로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른손잡이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힘도 좀 오른쪽에서 강하실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 운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실 반드시 왼쪽에 근육이 적다 그래서 어깨가 아픈 건 아니고요. 사실 대체적으로 어깨가 아픈 건 오히려 좀 근육이 많은 앞쪽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깨가 말리면서 좀 충돌이 나게 되고, 뒤쪽에 있는 회전근개가 만성적으로 늘어나서 기능이 부전한 상태가 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나 어깨 앞쪽에서 나타나는 충돌 증후군들이 문제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제 민규님 같은 경우는 오른손을 자주 쓰시고 오른쪽에 근육량도 많지만 왼쪽이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지시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 통증이 좀 느껴지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민규님께서 가슴 운동하실 때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셨던 걸로 미뤄봤을 때, 후면 쪽의 근육들이 가슴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파운데이션, 즉 기초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좀 그런 점이 부족해서 통증이 느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운동 두 가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 대체적으로 이제 랩풀다운이나 롱풀로 좀 많이 해결을 하는 편인데, 후면이 기능이 부전해서 어깨 아프신 분들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가슴 근육을 훈련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다가 어깨 충돌 증후군이 느껴지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전면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어서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보시면은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자세가 좀 등이 굽은 자세 아니겠습니까? 민규님께서 책상에 일하시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쵸?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신 분들 특히 이 자세에서 좀 척추를 펴고 바른 자세를 만들려고 해도 모니터를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거북목이 되고 등은 굽어지고 어깨는 앞으로 말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등 근육의 길이는 만성적으로 늘어나서 척추를 제대로 지지해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자, 등 근육을 수축하는 거 알아보도록 할 건데, 등 근육 수축 잘 못하시는 분들 가장 많이 겪으시는 문제가 악력이죠. 저번에 우리가 악력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민규님께서도 악력이 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등 근육 수축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한번 주먹을 꽉 쥐어보실까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손목이 뒤로 꺾인 상태에서 주먹을 세게 쥐게 되면 손목을 굽히는 근육들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목을 굽히는 근육이 활성화가 돼야 삼두근, 광배근을 타고 어깨관절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안전성을 가지고 보호될 수 있을 정도의 후면 근육의 활성도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손목이 꺾이게 되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아프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주 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셔야 됩니다. 손을 펴볼까요? 보시면 손에는 이러한 주름들이 있습니다. 이제 굽혀질 수 있게 어느 정도 그 전에 갔던 길이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손을 이렇게 하신 다음에 살짝 굽혀 보실까요? 자, 이러면 이쪽 손목을 굽히는 근육 쪽에 힘이 많이 좀 들어갈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손목을 굽히실 때도 손가락이 뒤로 꺾여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굽혀진 상태에서 살짝 굽혀 주시면서 최대한 주먹을 세게 잡으시면서 이것보다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시면 전환에 힘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리고 등 근육을 한번 수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상완골 위팔뼈의 머리가 여기 안쪽에 있는 소켓에 가서 이렇게 박히도록 쇄골을 뒤로 모아주시고 머리를 뒤로 당겨주시고 가슴을 들어주시게 되면 등 근육의 수축감이 오른쪽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면적이 짧아지고 두툼하게 올라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수축이 잘 된다는 소리죠. 뒤로 툭 당겨봤을 때 왼쪽에 등 근육 수축감이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오른쪽은 적당히 힘을 준 상태에서 수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규님, 그러면은 지금 왼쪽은 힘을 굉장히 많이 준 상태에서 전완과 손가락에 수축을 하셨고, 오른쪽은 그냥 적당히 힘 준 상태에서 수축을 하셨습니다. 등 근육 수축력은 뭐가 더 좋게 느껴지시나요? 왼쪽이 좋아요. 자, 왼쪽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등 근육 수축하실 때나 사실 어떤 근육 하실 때나 마찬가지지만 제가 스트랩의 사용을 항상 지양하는 이유가 결국 주먹을 그리고 악력을 세게 쥐는 힘이 있어야만 근육들의 수축 같은 활성도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손목을 굽히고 손가락을 굽히는 디테일을 먼저
잡아 보신 다음에 등 근육의 수축을 유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만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 보통 이제 구상관절, 볼앤소켓 조인트는 볼과 소켓이죠. 볼은 뭐냐? 여기 있는 상완골의 끝에 있는 상완골 머리가 이렇게 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이죠. 자, 소켓은 뭐겠습니까? 볼이 가서 박히는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결국 관절이 소켓에 잘 꽂혀 있어야 아탈구, 원래 위치를 벗어나는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근육들이 관절 사이를 연결하고 있고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소켓을 안쪽으로 박아주게 되면 단축성 수축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어깨 관절을 제대로 안정화시키고 등 근육이나 대흉근이나 기타 이런 삼두근이나 전완근들을 잘 수축시키는 방법은 소켓에다 볼을 잘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소켓에다 볼을 잘 집어넣는 방법은 일단 척추를 잘 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 명치가 있습니다. 그죠? 명치를 한번 들어 올려 볼까요? 명치를 들어 올리시는 이렇게 숨을 들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느낌으로 탁탁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면 가슴이 들어 올려지죠? 이때 쇄골을 뒤로 모으신다고 생각하시고 모아보시겠습니다. 승모근 수축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를 뒤로 쭉 당겨주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아까랑 다르게 명치가 조금 더 들어 올려진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때 허리에 과신전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부에는 항상 척추를 말아주는 이런 힘도 작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힘은 항상 양방향성을 지니기 때문에 펴는 힘만 있어도 안 되고 굽히는 힘만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척추를 펴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면 굽히는 힘도 분명히 텐션을 주셔가지고 카운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 근육 전체를 수축시키실 수 있게 만든 상태에서 만세를 하고 최대한 안쪽으로 박아주시면은 등 근육에 힘이 많이 들어가실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등 근육의 수축력과 등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하는 정도의 랩풀다운의 수축력을 비교했을 때, 자, 등 근육이 어느 게 더 수축이 많이 느껴지십니까? 들어놓고. 그렇죠. 들어놓고 쇄골을 뒤로 당기고 머리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만세를 하고 주먹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게 잡아주시고 굽혀주시고 삼두근에 힘을 줘서 최대한 어깨 관절을 안쪽으로 모아준 상태에서 해야 수축감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런 과긴장을 하는 것이 좋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제 악력이나 이런 어깨 앞쪽에 충돌 증후군이 일어나시는 분들은 우리가 필요한 만큼도 등 근육의 수축을 잘 못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근육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을 정도, 자기의 능력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민규님 그러면 랩풀다운을 한번 해보시죠. 자, 그리고 이제 민규님께서 이제 일단 뭐 한번 배워보셨기 때문에 자, 숙련된 조교의 랩풀다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좁게 잡아주시고요. 중량 맞나요 지금? 됐겠죠? 저 정도면. 네. 자, 뭐 사실 근육 공격수의 랩풀다운 하는 부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발을 앞으로 좀 크게 보내주시고 고관절을 크게 열어주셔가지고 이거를 좀 올려야겠네요. 네. 항상 몸을 붙여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상완골의 소켓을 안쪽에 쭉 모아주시고 가슴을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살짝 뒤로 누워주시면서 명치 쪽으로 얘를 끌어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새끼손가락 이용해서. 그렇죠. 자, 이때 손도 보시면은 이것보다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있죠? 손을 굽혀서 잡아라. 그렇죠. 이 부분을 여기에 컨택을 해주세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정해 주시고. 그렇죠.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어깨 쫙 모아주시고, 그렇죠. 가슴 들어 올려서 당겨주세요. 등 근육이 수축 되십니까? 자, 둘. 오케이, 좋습니다. 이때 중앙 승모근, 하부 승모근, 광배근, 그리고 삼두근까지 해서 어깨 관절이 잘 외회전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쭉 수축돼서 척추가 바로 펴지며 등 근육 전체가 활성될 수 있게 힘을 많이 주면서 랩풀다운을 진행해 주시면 오케이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아까에 비해서 좀 가슴이 들어 올려지고 척추가 펴진 느낌, 어깨가 펴진 느낌은 좀 있으신가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운동을 하실 때 대체적으로 현대이면 항상 굽은 상태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목적이라는 것이 결국 더 나은 나,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항상 가슴을 들어 올려주신 상태에서 어깨를 뒤로 모아주셔서 척추를 펴는 힘이 작용할 수 있도록 후면 운동을 포커스를 맞추고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척추가 펴는 힘이 있으면 척추가 굽히는 복부에서도 반드시 카운터가 되는 힘이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요추가 과신된 데서 허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랩풀다운 한번 해보셨는데 등 근육에는 수축이 잘 되셨는지요? 예, 어깨 좀 잘. 네, 좋습니다. 확실히 그 어깨를 뒤로 모으는 거랑 그렇지 않은 거랑 차이가 좀 있으시죠? 네. 어깨를 모은 상태에서 결국 관절을 완전히 구속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까지의 안정성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유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롱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롱풀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발바닥을 이제 11자 가깝게 좀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들 엄지발가락 쓰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여기서 새끼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가지 발가락이 이거를 잘 밀게 해주시고요. 발 날로 서셔서 아치가 살짝
살짝 살아있게 해주신 다음에 고관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고관절을 열음으로써 우리가 척추를 좀 더 세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고관절 열었을 때 척추고요. 고관절을 닫아볼까요? 살짝 등이 말리는 부분이 있죠. 자, 척추를 열어서 등 근육이 수축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고관절을 항상 열어주셔야 되고요. 발바닥에 이쪽으로 미는 힘을 주고 고관절을 열어주고 척추를 바로 빳빳하게 세우셔가지고 뒤로 끝까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당겨주시고, 자, 여러분 썸리스는 전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브라운드 잡아서 새끼손가락 잡으신 상태에서 명치 들어 올리시고 이걸 복부로 당겨주신 다음에 팔꿈치 붙여주시면 하부에 등이 들어갈 겁니다. 맞나요? 등 하부에 텐션을 잡으신 상태에서 이거 두 가지 이제 옵션이 있습니다. 자, 어깨를 움직이지 마시고 손만 앞으로 쭉 보내주세요.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왔다 갔다. 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제한된 가동 범위 내에서 광배 하부의 텐션을 계속 놓치지 않고 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일어나 주시고. 자, 보통 이제 이러한 형식의 롱풀을 하게 되면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이거 너무 제한된 가동 범위 아닌가요? 등 근육이 활성화되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제한된 가동 범위 쓰시게 되면은 활성화를 짧은 시간에 많이 올릴 수가 있고요. 등 근육이 늘어나면서도 긴장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만 최대 가동 범위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되시는 분들은 이런 단축성 수축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신 다음에 운동을 해주시고,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단축성 수축을 했을 때 텐션이 빠지지 않는다, 앞으로 늘려도 텐션이 빠지지 않겠다 하시면은 최대한 늘려주시면서 최대 가동 범위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육이 늘어날 때도 수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텐션을 잡고 능동적으로 늘리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당길 때는 힘 쫙 줘놓고 밀 때는 그냥 팍 이완해버리면 새로 반복수를 할 때마다 계속 텐션을 새로 줘야 되고 근육이 늘어나면서 장력을 유지하는 기능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최대 가동 범위로 롱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아주시고, 자, 하체로 반발력도 반전해 주시고 척추, 복부에 힘 주시면서 딱 해주시고 뒤로 쭉 당겨주세요. 엄지발가락, 검지손가락까지 해주시면서, 자, 그 다음에 등에 힘을 주셔서 최대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려주시고, 자, 둘 당겨주세요. 그렇죠. 텐션을 주시면서 끝까지 쭉 늘려주시고 텐션 잡아놓고, 오케이. 자, 하실 때 여기 힘 풀리면 안 되겠죠? 항상 쇄골을 뒤로 당기는 힘을 주시면서 힘을 왔다 갔다 해주시고요. 그렇죠. 긴장을 주시면서 갔으면 그대로 쭉 됐습니다. 자, 민규님 같으신 경우에 저와 함께 운동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제 등 근육의 텐션을 어느 정도 잡는 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늘리셔도 텐션이 풀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린 거랑 두 번째 보여드린 거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 그러면 이제 민규님의 메인 문제인 벤치프레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프레스에서 내릴 때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밀 때 통증이 느껴지십니까? 밀 때. 자, 그러면은, 자, 내릴 때는 우리 민규님께서 어느 정도 어깨 관절의 안정성이라든지 당기는 힘이 크게 부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뭐 부족하니까 통증이 느껴지겠지만, 어깨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밀 때 통증이 앞에서 충돌하듯이 느껴진다는 거는 얘가 일순간 풀리면서 견갑이 앞으로 전방 경사가 심하게 되면서 이러한 느낌으로 밀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앞에 좀 찌릿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깨 관절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구속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위배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좋지 않지만, 만약에 그런 것이 통증을 유발한다라고 한다면 앞뒤 근육들이 제대로 회복을 할 수 있게 하모니를 좀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패킹하고 당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바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바 브레이킹 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바를 부러뜨리는 게 항상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서 이걸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꿎은 팔꿈치가 다치시는 분들이 많죠. 자, 어깨를 미리 패킹하듯이 조여주시고 뒤통수 당겨가지고 가슴 들어 올리고, 자, 이때 여기 삼두, 장두 내측도 있는 곳과 광배 하부 있는 곳을 회전하시면서 안쪽으로 박아주시게 되면은 이 부분으로 바를 부러뜨릴 수 있게 되는데, 부러뜨리는 동작에서 어깨 쪽에 뒤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그리고 그 근육들이 수축을 했을 때 흉추를 신전시키고 어깨를 안정화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를 부러뜨리는 과정에서는 손목, 팔꿈치를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어깨 관절을 뒤로 모으면서 부러뜨리면서 뒤통수를 박으면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제 등 근육이 강하게 수축돼서 우리가 흔히 파워리프팅식 벤치라고 부르는 벤치프레스의 셋업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몇 킬로부터 아프신가요, 민규님? 그쵸, 뭐 빈봉에서부터 아프진 않을 거니까 40kg부터 한번 해보고 60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치프레스 할 때 셋업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깨를 뒤로 잘 모아주시고요. 자, 이때 항상 뭐 벤치프레스 할 때 후면 근육이 안 쓰여가지고 어깨 아프신 분들은 좀 와이드 그립보다는 비교적 좀 좁은 그립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민규님 키가 171 정도 되시나요? 170 정도 되시는데, 자, 그러면은 살짝 이 마킹, 일반적인 파워바에 있는 마킹 바로 안쪽에 새끼손가락을 잡아주시고, 하지는 항상 이 부분이 바벨에 컨택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끝까지 집어넣으신 다음에 살짝 돌려주셔가지고 주먹을 세게 잡으시고 안쪽으로 크게 돌리신 다음에 모아주세요. 그러면 여기 텐션이랑 이쪽에 텐션이 걸릴 겁니다. 그쵸? 삼두근 내쪽도 힘을 주시면서 안쪽으로 등이
내 안쪽으로 팔을, 어깨를 빨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셋업 해주시고 살짝 고관절을 크게 벌려주시면서 엉덩이 한번 딱 수축시켜볼까요? 그럼 이제 하체가 간단한 지지를 하게 되겠죠? 이때 턱을 당기시고 뒤통수로 벤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흉추가 더 들어 올려질 겁니다. 그렇죠? 꺼내주시고 이때 손목이 이렇게 꺾여 있으면 안 되고 세워진 상태에서 이게 팔꿈치를 살짝 굽혀보겠습니다. 그러면 등에 굉장히 더 걸리지 않습니까? 팔꿈치가 펴져 있으면 등에 텐션이 완전히 걸리지 않습니다. 이때 등 근육을 모두 수축시켜서 바 브레이킹을 해주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등 근육 수축시키면서 당겨주세요. 밀 때도 어깨는 뒤로, 손은 앞으로.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천천히 어깨는 뒤로, 손은 앞으로. 밀 때도 어깨는 뒤로, 손은 앞으로. 밀 때 너무 빠릅니다. 하나만 더. 어깨는 뒤로, 손은 앞으로. 어깨는 뒤로, 손은 앞으로. 네, 했습니다. 갖다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0kg부터 아프다고 하셨으니까 지금도 근데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은 민규님 손목이 살짝 뒤로 꺾여 있는 느낌이 좀 느껴진단 말이죠. 네, 손목이 좀 안 좋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손목에 굽히는 힘을 주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벤치프레스에서 손목을 뒤로 꺾지 말고 세워라 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새끼손가락을 굽혀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새끼손가락에 힘이 없으니까 자꾸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세우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뒤쪽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기가 아프거나 아니면 TFCC 쪽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새끼손가락이 잘 굽혀서 발을 받치고 있는 게 아니라 발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면 발을 받치는데도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발을 받치게 되면은 가슴 근육의 텐션과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바를 조금 받아주시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디빌딩을 하고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것이 내 벤치프레스의 주 목적이다. 이러시는 분들은 살짝 굽혀서 이쪽으로 받아주시는 게 오히려 더 가슴 근육의 발달을 가져오실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러신 분들은 어깨 양쪽 중에 한쪽은 통증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있는 영상이니까 내가 평소에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고 싶다가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오늘 제가 영상에서 하시는 대로 좀 말씀을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규님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하되 두 가지를 더 수정해 주셔야겠죠? 새끼손가락을 굽혀서 발을 쥐고 있는 거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손목 굽히는 근육에 포커스를 맞춰주셔서 잡아 당기셔야 됩니다. 중량을 받아오는 게 아니라 중량을 내 쪽으로 끌고 오는 누워서 하는 노우 같은 느낌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굽혀주셨습니까? 자, 잡아주셔야 됩니다.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텐션 들어가셨나요? 자, 3도의 텐션 들어가셨습니까? 자, 등이 팔을 안쪽으로 빨아들이고 있나요? 자, 오케이, 꺼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죠. 손목 더 세워주시고요. 그렇죠. 천천히 잡아당기겠습니다. 새끼손가락에 힘 꽉 주시면서 잡아당겨주시고 그대로 밀어주세요. 자, 이때 뒤통수를 눌러야겠죠? 뒤통수가 뜨게 되면 등 근육이 수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만 더. 천천히 손목 잘 세워주시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줘서 끝까지 등 텐션 주시면서 오케이, 거기까지 뒤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지금 어깨 통증이나 손목 통증은 좀 어떠셨나요? 아예 없으셨나요? 손목이 조금 있으셨고 어깨 통증은 아예 없어지셨고. 자, 손목 같은 경우는 어디에 통증이 좀 있으셨습니까? 자, 이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쪽 뒤쪽에 좀 있었죠? 이제 손목이 굽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서 텐션이 느껴지게 됩니다. 항상 손목을 펴는 근육들이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 다음 세트에 뭐 해보실 거냐면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살짝 굽혀보세요. 요게 텐션이 느껴지죠? 이거를 유지하시면서 여기다가 힘을 살짝 느슨하게 풀어보실 겁니다. 엄지는. 그리고 새끼에 힘을 더 주고 엄지는 살짝 푼 다음에 굽힌 상태로 진행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다가 중량을 약간 더 걸어볼 겁니다. 네, 이유는 끝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머리가 들렸죠? 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자, 머리가 들리게 되시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내가 가슴 고립을 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머리가 좀 들립니다. 왜냐면 이게 승모근이 늘어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앞판 근육들의 활성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몇몇 선수분들께서 가슴 고립의 팁이라고 하시면서 많이 사용하시는 스킬 같은 것들 중에 하나인데 어깨 아프신 분들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시면은 가슴에는 확실한 텐션을 좀 더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왼쪽에다 2.5kg 중량을 더 걸었고요. 민규님께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고 엄지는 살짝 힘을 풀라고 한번 주문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통증 느껴진다고 하면 저희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바로 이제 나락을 가느냐 아니면은 이제 좋은 트레이너로 남느냐. 자, 여기 살짝 힘을 풀어주시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왼손은 그냥 세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뒤통수 잘 눌러주시고 등에 최대한 힘을 붙여주셔가지고 하나를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 테크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꺼내주시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쫙 잘 주시고 천천히 여기다 힘 살짝 풀어주시고 하나, 둘, 셋. 새끼손가락에 힘을 꽉 잘 주시고요. 자, 고개 들어올리면 안 되겠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새끼손가락에 힘을 잘 주시고 뒤통수 누르면서 새끼손가락에다가 힘 됐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손목 괜찮으셨을 것 같은데요? 손목도 안 아프셨고 어깨도 괜찮으셨고. 자, 왠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쪽에서 이런 손목 질환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크게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보시면은 자, 이쪽에 그 엄지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에 비해서 새끼손가락을 굽히는 근육이 조금 더 볼륨이 작은 거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강한 쪽 손가락에서 전면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 두 개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가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닌데요? 저는 새끼손가락 많이 썼는데요? 왜 힘이 안 들어가죠? 실제로 내가 썼다고 생각하는 거랑 썼다 안 썼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른손에서, 그러니까 즉 자주 쓰는 손에서 손목이나 이런 손등의 통증을 느끼신다면 자주 쓰는 손인 경우에는 이거를 풀어주시고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근육이 적은 반대쪽에 중량을 더 걸어서 반대 손의 활성화를 시키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 앞쪽이 너무 과활성화돼 생기는 문제이므로 여기를 활성화시키고 여기 앞뒤 쪽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써 어깨를 개선하다가 생긴 손목의 문제들을 상쇄시킬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규님 이거 주작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손목 안 아프셨나요? 네, 손목 좋습니다. 왼쪽 어깨도 괜찮으셨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등 근육을 수축하는 법을 배우고 랩풀다운과 롱풀로, 그리고 벤치프레스 시에 어떻게 하면은 후면 근육들을 잘 참여시켜서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주 목적이 아닌 부상 없이 벤치프레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어떠한 것들을 포커스 맞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결국 보시면은 손목 굽히는 힘이랑 등 근육이 수축시켜서 패킹을 해서 어깨 관절에 안정성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규님과 함께해서 어깨 통증 있으신 분들이나 손목에 통증 있으신 분들이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질문이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한가할 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규님과 마무리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민규님과 한번 이제 문제를 해결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깨 문제로 좀 찾아오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깨 문제를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손목에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러한 손목의 문제들은 혹시 그 전에도 있었던 적이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손목이 항상 벤치나 프레스 동작할 때 부담이 있던 편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영상 앞쪽에서 보셨다시피 한쪽에, 그러니까 일을 좀 안 하는 쪽에다 중량을 더 걸어줌으로써 일을 많이 하는 쪽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생긴, 뒷판이 앞판에 비해서 너무 약해서 생긴 문제들은 여기에다 일을 덜 시키고 원래 일을 덜 하던 놈한테 중량을 더 걸어서 강제적으로 일을 더 시킴으로써 충격과 스트레스를 분산시킴으로써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제가 운동을 할 때 손목을 항상 이렇게 뒤로 눕혔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잡아주니까 개선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승모근에 좀 수축을 해주니까 제가 견갑이 떴던 부분에 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혼자서 좀 많이 계속 터득하면서 해볼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견갑이 뜨는 것도 이제 정거근이 약해서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운동을 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제 프로트랙션 운동 같은 걸 좀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미는 운동이라든지 이제 월슬라이드라든지 다 좋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정거근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척추가 무너지고 앞으로 말려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후면 근육이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면 근육을 잘 사용하시는 법은 아까 이제 민규님께서 손 굽히시는 거 한번 해보셨잖아요. 손목과 손가락을 잘 쥐는 방법을 먼저 개선을 해보시고 등 근육을 수축하신 뒤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밀고 당기는 운동들에 올바른 근육들의 협응을 편입하게 된다면은 상당 부분 해결이 될 거기 때문에, 먼저 아까 그 영상 초반에 있는 손목이랑 손가락 굽히고 등 근육 수축 잘 하시는 시도를 먼저 해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시중에 존재하는 정거근 운동들 해보시면 조금 더 효과가 좋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민규님 문제는 해결이 된 것 같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규님과 함께 이제 어깨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솔루션을 만들어 봤으니까, 이번에는 좀 하체 안 좋으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릎이 아프다든지 엉덩이가 아프다든지 발목이나 혹은 발바닥이 아프시는 분은 DM으로 문의 주시면은 저희 유능한 MCT 짐의 트레이너 선생님들과 함께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